봅시다. 76번. 76번 보면 이렇게 있어요. A가 0, 1, 2, 3, 4 이렇게 있어요. 다음과 같이 두 연산을 정의한다라고 했는데 얘는 더한 거를 나눈 거고 얘는 곱한 거를 5로 나눈 나머지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세 집합의 포함관계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네. 그러면 이제 덧셈에 대해서 나눈 거를 한번 해봅시다. 0, 1, 2, 3, 4 0, 1, 2, 3, 4 이렇게 이제 나눌 거야. 여기서 두 개 뽑을 거 아니야. 똑같은 거 또 뽑을 수 있지. 우리가 이제 두 개 더해서 5로 나누면 0 두 개 더해서 5로 나누면 1, 2, 3, 4 이렇게 나오네. 그지? 그 다음은 더 이상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렇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0, 1, 2, 3, 4 말고 다른 원소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이 5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뭔 집합은 B에 대한 집합은 얘랑 똑같아요. 그래요? 그 다음에 C에 대한 집합을 해봅시다. C에 대한 집합 해보면 0, 1, 2, 3, 4 0, 1, 2, 3, 4 뭐 0이랑 곱해지는 건 다 0이에요. 그렇지? 이제 1이랑 곱해지는 거 봐볼 건데 1이랑 곱해지면 0, 1, 2, 3, 4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다 0, 1, 2, 3, 4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C도 다 똑같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좀 이상하다. 뭐야? A에는 같은 걸로마구나. 같은 걸로마구나. 같은 거 AI, AI 이걸로 하는 거고 C도 AI, AI 이걸로 하는 거지? 미안해. 그러면은 다시 합시다. 두 개 곱해서 5로 나누면 1이네. 두 개 곱해서 5로 나누면 4니까 4. 두 개 곱해서 5로 나누면 9는 4지. 덧셈. 미안해. 그러면 2고 4고 6이야? 뭐 나와요? 1이 돼요? 그 다음 8이네. 3이에요. 오케이? 이제 곱한 갑시다. 두 개 곱하면 1이고 4고 9니까 4지? 16이니까 1이에요? 그러니까 B 같은 경우는 0, 1, 2, 3, 4 여기 다 나오네요. 근데 C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0, 1, 4 이렇게 세 가지만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포함관계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봅시다. 92번 보세요. 92번 봐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집합 X에 대해서 X의 원소의 개수가 3개예요. 이때 A 부분집합이고 B가 X의 부분집합이에요. 만족시키는 순서쌍은 모두 몇 개인가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한번 그려볼 거야. X가 일단 이렇게 있어요. A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B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지? X에 들어간 거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3개예요. 3개.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X가 되는 것이 1, 2, 3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타냈으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1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3가지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3의 세제곱 27가지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굳이 이제 경우를 나눠도 되는데 된다고 하면 처리하면 쉬운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108번 봅시다. 빼고 넘어가면 얘기해. 108번. 108번은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예요.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6의 약수 1, 2, 3, 3, 6. B라는 집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 3, 5, 7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고르세요 라는 거야. 그럼 기억 봤더니 A 교집합 이거 몇 번만 몰라? 디귿만 모르는가? 잠깐만 108 질문한 사람 몇 번? 몇 번만 몰라? 기억, 니은, 디귿 디귿일 것 같아? 일단 해봅시다. 교집합은 들어있는 거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 체크해 봤더니 2, 3, 2, 3이니까 얘는 2하고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근데 5는 들어있지 않는 게 맞아요. 그렇지? 니은 봤더니 원소의 개수예요. B 차집합 A에 대한 원소의 개수야. B에서 A를 제외시켜 주세요 라는 건데 5, 7만 있으니까 당연히 얘도 두 개가 맞습니다 라는 거. 맞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디귿 볼까요? 디귿 봤더니 A 합집합 B와 소로소인 집합의 개수. 그러면은 A 합집합 B는 뭐가 되냐면 있는 거 다 적어볼게요. 2, 1, 2, 3, 5, 6, 7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이거 있잖아. 원소 셀 때는 이거 웬만하면 거의 다 적는 게 편하거든. 나도 이게 맨날 이제 잘 안 보여서 다 적어요. 다 적은 다음에 여기 이제 얘와 소로소니까 얘는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소로소니까 이걸 원소로 갖고 있으면 안 되지. 공통된 원소가 있으면 안 되니까 있는 거 다 제외시키세요. 5, 6. 그럼 나머지를 따지는데 나머지를 따지는데 몇 개만 따지면 됩니다. 4개만 따져주면 됩니다. 그래요? 4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2에 4제곱 16개입니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소로소에 대해서 가끔 헷갈리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너희들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 소로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면 이게 이제 반드시 되거든. 공집합은 이 집합 A랑 소로소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응, 있어요. 오케이? 있어. 오케이? 소로소의 정의는 뭐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이거 헷갈리지 마. 그 다음 넘어갑시다. 칠 번 봅시다. 우리 다음 주부터 시험 본다 내가 얘기했나? 다시 또 시험 본다고? 우리 매주 시험 봤잖냐? 그지? 다음 주에 시험 본다 얘기했다. 알았지? 적어놨잖아 내가. 다음 주 토요일 고1 내신 반 집합 명제 시험 보겠다고 적어놨거든. 그러니까 시험 볼 거니까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시험 문제를 내면은 전 시간에 질문했던 문제들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은 가끔 넣고 외부에서 문제를 한두 문제 가져오지 않냐? 그렇지?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가 이야기 때는 달뜨금밖에 내 목표예요. 내가 전에는 겨울방학 때부터 안 가르쳤잖냐? 근데 이제 여름방학부터 가르치잖냐? 죽을 것도 꽤나 열심히 따라와서 1등급 다 맞으세요. 알겠지? 내 목표, 내 목표. 내 소소한 목표. 봅시다. 155번 보면 어느 학급 학생이 30명 대상으로 두 봉사활동 A, B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다. A를 신청한 학생 수와 봉사활동 B를 신청한 학생 수의 합이 36이다. A를 신청한 학생 수와 B를 신청한 학생 수가 36이다. 전체가 30이었어요. 근데 A, B 모두를 신청한 학생 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걸 알아요. A 합집합 B는
A 합 B 이렇게 됩니다 라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얘의 최대 최소 구해주세요 라는 거잖아. 그지? 얘의 최대 최소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은 전체가 30이니까 무엇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30이니까 얘가 30이 이게 이제 30이니까 결국 얘가 정해져 있잖아. 36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얘의 최대를 구한다라는 것은 이거의 최대를 구한다라는 것은 이 A 합집합 B의 최소를 구하는 거랑 똑같지. 그렇지? 그 다음에 얘의 최소를 구한다라는 것은 A 합집합 B의 최대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얘의 최대를 구하는 것은 이거의 최소고 얘를 최소를 구하는 것은 얘의 최대인데 최대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A 합집합 B의 최대값은 뭐가 돼요? A 합집합 B의 최대값은 몇 명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30명을 넘어갈 수 없지. 그지? 그래서 최대가 30이에요. 그러니까 최소는 얼마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의 최대를 구하겠다라는 것은 A 합집합 B의 최소를 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A 합집합 B의 최소를 구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한번 해결해 보자. A가 있고 B가 있고 전체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는 한쪽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 교집합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 이제 최소가 되는 건데 둘 중에 하나는 한쪽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포함이 됐을 때 이 최대가 되는 게는 결국 어쩔 때가 되겠어요? 두 개의 숫자가 똑같이 포함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집합이 최대가 될 때는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야. 그지? 포함이 됐을 때 결국 B의 최대를 따지는 건데, 그렇지? 최대를 따지는 건데 A, B 합했을 때 36이 되면서 최대가 되는 경우는 이 A랑 B가 어떻게 될 때이겠어요? 같아질 때가 되겠어요? 포함시키는 경우 중에 최대가 되는 경우는 같아질 때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몇 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8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18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하라고? 최대 최소의 합 구하래요? 구할 수 있겠지? 그 다음 봅시다. 절대부등식 먼저 하고 합시다. 부등식 내가 좀 설명해 줍시다. 158번 봅시다. 158번 봐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는 부분집합이고 나는 5예요. 그 다음에 5는 B의 원소, 8도 B의 원소, 20은 B의 원소가 아니에요. 이때 B의 원소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A가 될 수 있는 원소부터 구하는 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A가 되는 것을 싹 적어주세요. 1, 2, 4, 8, 5 되지. 5, 8, 10인가? 20, 40이에요? 그래요? 그지? 40이 약수니까. 그러면 항상 들어갈 수 있는 원소부터 체크를 하는데 5, 8은 반드시 들어가네. 그리고 20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몇 개만 선택해 주면 됩니다. 3개만 선택해 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조합을 배웠으면 이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이니까 5시 3이야? 10개예요. 근데 이제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일일이 세줘야겠지? 오케이? 순서대로 세는 거야. 세줄 수 있겠어요? 오케이? 세줄 수 있어? 순서대로 세주면 충분합니다. 라는. 아니면 5, C, 3 이거 이용하면 돼요.
53, 52인가? 500, 554, 2예요.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165번. 165번 보면 100명 학생에게 1, 2, 3번 3개의 수학 문제를 풀게 하였다. 1번을 마친 학생은 48명. 1번을 마친 학생을 A라고 하자. 얘가 48명. 그 다음에 2번을 마친 학생은 52명. 3번을 마친 학생은 13명이에요. 한 문제도 마치지 못한 학생을 8명이라고 할 때. 두 문제만 마친 학생 수를 구하세요. 라는 거지. 그지? 두 문제만 세 문제 중 한 문제도 마치지 못한 학생이 8명. 그때 두 문제만 마친 학생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는 A, B, C, A, B, B, C, C, O, C, A, B, C.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도 맞히지 못했잖아. 전체 학생 수가 100명인데 얘가 92명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48, 얘가 52, 얘가 13이네. 그렇지?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구하고자 하는 거 요거예요? 그래? 그럼 이것만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세 문제 중 두 문제를 마친 학생, 두 문제만 마친 학생 수를 구하세요 라는 거네.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얘는 지금 못 구하고 막, 그지? 그러면은 이 두 문제만 마친 학생을 구하세요 라는 건데 다른 조건 있나? 오, 그러네. 어째 문제가 이상하다고 했지? 얘가 뭐야? 45, 세 문제 다 맞힌 게 몇 명? 13명 다 구해졌네. 그럼 이제 이거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응. 그 다음 168번 봅시다. 시간이 아직 안 넘었어. 쪼식이 약간 빠르거든. 내가 알아. 쪼식이 약간 빠르거든. 아니 너희들 아까 아침에 봤더니 조금 너 왜 이렇게 늦었어 말했더니 시간 안 됐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러지? 봅시다. 내가 저렇게 바꿔놓은 건 아니고 쉬워 보이는 것부터 할까? 168번 합시다. 168번 봅시다. 168번 봤더니 M이 A1, A2, 다음 시간에 합시다. 다음 시간에 하자. A1, A2. 두 문제 하면 끝나냐? 두 문제 하면 끝나지. 두 명 마저 끝낼까? 다음 시간 합시다. 오케이. 이번 숙제 내가 적어줄게. 여기 기억 못하는 친구 있을 거니까 내가 적어줄게요. 보면은 몇 페이지까지 숙제냐면 일단 페이지 63페이지까지 숙제야. 자기소리가. 오케이? 여기까지 숙제야. 그 다음에 1등급은 그 저번에 내준 거 있지? 명제 그대로 외우세요. 그 1등급 실전 유형. 1등급 실전 유형. 거기는 노트는 마음껏 가져가도 돼. 우리가 절대 부등식 할게요. 절대 부등식은 이게 뭐냐면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부등식인 거야.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에서 반드시 해봐야 되는 게 증명 과정인 거야. 증명 과정.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 게 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제곱시켰을 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 있어요.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뭐냐면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다? x가 0일 때 성립하고 등호는 x가 0일 때 성립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결국 학교 시험에 나오는 것은 부등식을 성립하라 라는 것도 보이기도 하지만 이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을 찾아라 라는 것도 물어봐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항상 문제에서 묻지는 않거든 잘. 등호가 성립할 조건을. 그럼 너희들이 스스로 찾아보는 연습을 하세요. 오케이? 그게 이제 증명하는 과정이거든. 그럼 이제 하나씩 해보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절대값 x 플러스 y의 절대값이 크거나 같대. 절대값 y보다. 첫 번째는 이 부등식을 증명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절대값이 등장했네. 그러면 이제 이걸 증명을 어떻게 해요? 그렇지. 양변을 제곱해서 빼겠지. 앞에서 뒤에 걸 빼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앞에 게 더 큰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할 때 A에서 B를 빼서 얘가 더 크거나 같으면 A가 B보다 더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부등식 할 때 했었지? 그렇지? 부등식을 증명할 때 그러면 이제 각각을 제곱해 볼 거예요. 왜?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제곱을 해도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겠지? 그럼 제곱을 해서 뺄게요. 절대값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y. 얘를 뺐더니 x 플러스 y 이놈의 제곱. 바로 제곱할까요? 바로 제곱을 하면 x의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빼기 이 절대값을 제곱하면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2배 절대값 xy 빼기 y의 제곱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x의 제곱 사라지고 y의 제곱이 사라져요. 그럼 잘 봐보면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2배의 xy 마이너스 절대값 xy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이거 크기를 비교할 건데 이 크기를 비교할 거야. 오케이? 크기를 비교할 건데 이거 부등식 틀렸다. 그렇지? 크기를 비교할 건데 얘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절대값 씌운 게 더 크지? 그지? 그러면 이거 부등식 지금 마이너스 틀렸어. 틀렸어. 부등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오케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찾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등호가 성립할 조건을 찾고 싶은 거야. 오케이? 등호가 성립할 조건을 찾고 싶은 거지. 그러면 얘가 0이 되려면 언제 이게 두 개가 같아져요? 절대값이 있네? 언제 같아지는 거예요? 0일 때 빼고. 그럼 이제 이거 언제 같아져? xy랑 절대값 xy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같아져요? 그렇지. x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오케이?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을 찾을 수 있는데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x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부호가 같거나 둘 중에 하나가 0일 때. 그래요? 응? 그래서 너희들이 항상 이렇게 찾는 연습을 하는 게 첫 번째. 알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여러 가지 증명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이 절대값이야. 이 절대값. 그 다음 두 번째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산술기하평균이에요. 오케이? 산술기하평균은 뭐가 된다라는 거냐면 x도 양수고 y도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두 개를 비교할 건데 얘가 산술평균이고 얘가 기하평균이에요. 기하평균이에요. 산술평균이랑 기하평균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야. 뭐 어떤 차이점이냐면 봐봐. 나는 이씩 커지지? 이씩 커져. 얘의 평균이 뭐가 돼요?
얘의 평균이 뭐가 돼요? 4. 그래요? 얘의 평균이 4야. 근데 2, 4, 8 이렇게 있단 말이야. 2, 4, 8 있어. 얘의 평균은 뭐가 돼요? 다 더해서 2로 나누네? 7이에요? 이 평균은 7이야. 이놈의 평균은 7이야. 평균은 7이에요. 오케이? 근데 어떤 평균을 구해볼 거냐면 얘가 2 증가했네. 이만큼 증가했어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얘가 증가한 정도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야. 증가한 정도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4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렇지? 4 증가했다고 말할 수 없고 얘는 얘에서 얘까지 증가하는데 3점 얼마 정도 증가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평균을 증가시키면 그냥 4 증가했다고 이 제곱 하면은 2의 제곱이라고 증가했다고 말할 수 없잖아. 3점 얼마 정도 증가했습니다 라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봐봐. 얘가 증가할 때는 2 증가했고 얘가 증가할 때는 4 증가한 거예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제 증가할 때 일반적으로 4 증가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증가율에 대한 평균을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기하 평균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너희들이 이 정도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기하 평균이다 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 이 산술기하 평균의 증명 과정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증명이 있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도입을 할 거야. 반원이 있잖아. 그럼 반원에 대한 성질이 있어요. 이 점을 P라고 찍으면 얘는 반드시 뭐가 돼요? 수직이 되지? 그지? 그래서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네. 이 점을 H라고 할게요. 이 점을 A라고 이 점을 B라고 놓을 거야. 오케이? 이 길이를 나는 X라고 놓을 거고 이 길이를 나는 Y라고 놓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X 플러스 Y에 대한 평균이 있어. 그는 뭐야? 반지름이 되겠지. 그지? X 플러스 Y에 대한 평균이 있는데 얘는 뭐가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봐봐. 너희들 이 길이 구할 수 있어. 이 길이 어떻게 구해요? 중학교 때 배웠지?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잖냐? 그렇지? B가 성립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의 제곱은 루트 XY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길이의 제곱은 XY니까 이 길이는 루트 XY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이는 거 보이지? 루트 XY는 반지름 길이보다 항상 더 작아요. 그래? 근데 XY가 바뀔 거 아니야? 어느 순간에 똑같아지겠습니다 라는 거야? X랑 Y가 같아질 때 똑같아집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증명할 때 너희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증명을 해도 돼요. 오케이? 우리가 이제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X랑 Y가 같을 때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대부분 교과서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기보다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이거를 증명하는데 부등식을 증명하는 거네.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이걸로 증명하겠어요? 오케이? 이걸로 증명을 할 거야. 그러면은 지금 루트가 있으니까 양변을 뭐 하겠어요? 제곱을 할 거예요. 왜? 둘 다 양수거든.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니까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제곱을 해봤더니 4분의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xy 플러스 y의 제곱이야. 빼기 xy네. 제곱을 한 건 서로 뺐어요. 그랬더니 4분의 뭐가 되겠냐면 마이너스 2xy 나오지.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의 제곱 4분의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에요.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이것이 뭐가 될 때? 0이 될 때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x는 y. 이때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게 산술기하평균이야. 알겠지? 너희들이 식으로 증명을 해도 되고 도형으로 증명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근데 무엇은 기억해 주라고?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x, y, a, b가 실수일 때 성립하는 조건인데 실수라는 조건이 성립하는 조건인데 이거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크거나 같다. ax 플러스 by 제곱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걸 증명할 때도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얘에서 얘를 빼겠지. 오케이? 뺄 거야. 빼면 우리가 이제 이거 전개해보자. 오. 전개를 해보자. 빼면서 전개할까? x제곱, a제곱, a제곱, x제곱이에요? 사라지네. x제곱, b제곱 남아있는데 x제곱, b제곱은 남아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y제곱, a제곱도 남아있지? y제곱, a제곱도 남아있어요. 그래요? 근데 y제곱, b제곱은 y제곱, b제곱이 빼지니까 사라지지? 그 다음에 2배의 ab, xy. 마이너스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배의 ab, xy. 여기 남아요? 얘에서 얘를 뺀 거야?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xb 마이너스 ya의 제곱이 된단 말이야. 뭐보다 크거 나갔대요? 0보다 크거 나갔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잘 봤더니 등호가 성립될 조건을 찾아봤더니 언제 등호가 성립합니다. 라는 거예요. xb는 ya일 때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혹시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라면 무엇이 성립하는 거냐면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 등호가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와 a, b의 비율하고 x랑 y의 비율이 똑같다면 등호가 성립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때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a랑 x랑 b가 y가 비율이 똑같을 때 성립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이게 2개짜리만 있는 게 아니고 3개짜리도 있어요. 3개짜리가 이 비율은 어떻게 성립합니다. 라는 거냐면 x의 제곱, y의 제곱, z의 제곱 이렇게 있는데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얘가 크거나 같다 ax, by, cz. 이거 제곱보다 더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등호는 이것도 이제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어떻게 성립하겠다. 라는 거냐면 a분의 x는 b분의 y는 c분의 z가 될 때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항상 기억해 줘야 되는 거는 이 등호 성립 조건을 찾아줄 수 있어야 되고 이것들을 기억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이용해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봐봐. 당연히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할 때는 무엇이 이용이 될 거냐면 무엇이 주어졌을 때? 합이 주어졌을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할 때겠지. 그래요? 그리고 곱이 주어졌을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예요. 그래요? 그때 이용이 되겠어요? 어떤 조건이 있고 양수라는 조건이 있고. 오케이? 그리고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주어질 때는 대부분이 어떤 합이 주어질 때 이용이 돼요. 오케이? 예외의 사항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럼 너희들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건 찾아보도록 하고 일단은 예외 사항은 너희들이 고민을 해봐. 이 아니면 얘를 이용하는데 결국 너희들이 이제 부등식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아니면 얘를 이용할 거야. 근데 너희들이 조금 고민을 해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어떤 조건을 찾는 게 중요해요? 등호 성립 조건은 항상 찾아보세요. 그건 습관적으로 찾아봐. 알겠지? 굉장히 중요하니까. 쌤에 너희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간과하니까 등호 조건이 문제 없는데 학교 시험에 아무렇지 않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너희들이 따져야 되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 근데 그걸 너희들이 간과하고 넘어가니까
등호 조건들을 반드시 찾아보세요.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증명하는 기본적인 과정은 이항시켜서 만들어줍니다. 라는 거고,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 거는 절대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이 절대부등식 퍼트를 해오세요. 알겠지? 명제랑 이 절대부등식 파트를 반드시 해오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시간이 남을까? 이 대단원도 있어요. 대단원도. 대단원까지 다음 시간까지 풀어오고, 너희 그 숙제는 다음 시간에 좀 시간이 남지 않냐? 다음 시간에 시간이 좀 남을 거 아니야? 생각보다 풀 문제들이 별로 없으니까 명제랑 얘기랑 1등급도 반드시 풀어오세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반드시 할게.